국공립대학교가 가군에 선발을 많이 하죠.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대부분 다 가군 나오에서 많이 뽑아요. 그런데 같은 대학교인데 여기서 붙는 애가 똑같이 써줬는데 여기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가 뒤로 가면 여기서 100개 모집하는 대학교가 일로 가면 80개가 되고 여기가 50개가 되니까 쓸 대학교가 없으니까 높은 애들이 자꾸 내려오죠. 위에 자꾸 찍어 누르잖아요. 한번 찍어 누른 적 고3들 있죠. 2번이나 언제? 6월학평 봤을 때 재수한테 찍어 눌렸죠. 9월학평 보고 뺨 맞았죠. 수능 보고 울게 생겼죠. 똑같아요. 그래서 가군에서는 안정지원을 하는 게 기본인데 하필이면 올해 정시 모집인원이 전체적으로 줄긴 줄었는데 가군에서 제일 많이 줄었다. 올해 처음 생각할 때 배치 상담할 때 내가 가군에서 3개 대학을 뽑게 되면 어떻게 해라? 가군에서 될 수 있으면 안정권인 대학교를 3개를 뽑아놓고 나다군을 맞춰라. 이해되셨죠? 자, 한 장 넘깁니다. 자, 수능의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우리 고3들이 감소했죠. 근데 이게 지원자가 감소했다고 했더니 서울에서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본인학기 학원 한 군데에서 설명회, 전에 있던 학원에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부모님이 아니 수능에 응시한 인원이 줄었으니 정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잘못된 생각이시죠. 왜? 수능에서 지원자 줄었던 비율이 1.5%면 정시에서 모집인원은 3%가 줄었어요. 2배가 줄었죠. 똑같이 줄었는데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3%, 지원자는 전년 대비 1.5%. 성적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2배가 줄었기 때문에. 응시자보다 모집인원이 2배가 줄었어요. 실제 비율을 따져보면. 그래서 수능에 지원자가 감소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 장 넘기십시오. 3번 빠졌네요. 36페이지 다시 가시면 자, 수시에 미충원 정시 2월 인원이 감소하는 이거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상담하다 보면 우리가 최종 모집 인원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죠? 수시가 발표 안 됐으니까. 실제 작년에 정시의 모집 인원이 100명이었던 학과가 수시로 왔더니 200명으로 폭등한 학과도 있어요. 정시의 모집 학과가 10명이었는데 수시에서 2월이 넘어와서 이게 30명이라는 학과도 있어요. 수시에서 워낙 많이 뽑으니까. 대표적인 대학교가 어디였죠?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수시에서 정시로 1000명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모집 인원은 20명, 15명 이렇게 돼도 작년처럼 모집 인원이 넘어오면 이게 인원이 올라가죠. 근데 최종 올라가는 건 수시 합격자가 다 끝나면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잡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올라오거든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은 모집 인원이 결정이 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은 추합까지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올라오는 게 좀 늦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는 인원이 100% 인원수는 아닌데 우리한테는 또 하필이면 정시에서 안 좋은 것만 지금 2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또 나왔죠.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작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써드렸지만 작년에 모집일이 5일이었으면 올해는 7일이에요. 날짜가 하루하루가 늘었습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 날짜가 하루 더 늘었고요. 여기서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는 여기도 돼요. 당연히 인원이 늘겠죠. 그리고 등록 기간이 하루 더 늘었어요. 왜? 이걸 하루 늘렸으니 다음날 9시, 다음날 10시까지는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일정이 이틀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제 작년에 추가 번호가 잘 보세요.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그 대학교의 수시 2월 인원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에도 지금 넣어드렸어요. 이 수시 2월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인원이 이만큼 올해는 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줍니다. 주는데 정확히 몇 명이 줄지는 발표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이 올해는 정시지원에 하나의 또 키가 될 수 있어요.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쓸 때는요,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수험생한테. 그래서 재수생이든 고3이든 수시에 붙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붙고 나면 솔직히 이제 마음이 편하지만 정시는 머리를 엄청 싸매죠. 왜? 더 이상 낭떠러지 뒤로 갈 데가 없죠. 수시는 안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앞에 평평대로가 남아있죠. 수능 정시 갖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저희한테 정시 지원할 때 결코 모든 학생들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 불리한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 똑같은 조건. 첫 번째, 정시 모집 인원 줄었다. 두 번째, 수능 지원자 줄었지만 2배 줄었다. 세 번째,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작년보다 줄 것이다. 자, 요거까지 참고하시고 4번 갑니다. 너무 그 마음 아픈 말씀만 드려서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볼 때 항상 그 이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성적이 이쁘게 보는 건 6월, 9월이고요. 얼굴이 이뻐지는 건 수능 끝나고 이뻐지더라고요. 자기 성적은 생각 안 하고. 오늘도 학생들 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 미남 미녀들만 들어오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든지. 근데 실제 자기 성적표를 보면 한 10년은 갑자기 팍상 늙죠? 한순간에. 4번 모집군 변동입니다. 자, 가나 다군의 모집군의 인원수 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써드렸고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 좀 힘들고요. 한 장 넘기십시오. 40페이지. 자, 여기서 체크하실 대학교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좀 놓고 보시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중앙대학교 하나 별표 쳐놓으시고요. 중앙대학교가 주력군이 가군이었습니다. 자, 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올해부터는 모집 인원을 나다군으로 빼면서 다군의 모집 인원을 거의 작년 대비해서 8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7배인가요? 네, 가까이 늘렸죠. 자, 중앙대학교가 가군의 모집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다군의 모집 인원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 변동이 생기죠. 중앙대학교하고 합격자 성적이 비슷한 학교들은 작년보다 성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이해하셔야 돼요. 중앙대학교하고 성적대가 비슷한 가군에서 작년에 모집했던 학교가 중앙대가 500명 뽑다가 200명밖에 안 뽑으면 당연히 순수 경쟁률까지 따르면 약 2,000명이 갈 데가 없어지죠. 그럼 어디로 가 얘네들이? 한양대학교부터 시작해갖고 경희대학교는 이쪽으로 퍼지죠. 2대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이중고가 생겨요. 중앙대학교하고 같은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표준점수 520점대 지금 현재 100분이 94%대 문과 92%대 이과 학생들은 실제 지원할 때 성적대를 조금 더 여유롭게 지원하라. 왜?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다른 성적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한국외대 별표 쳐놓으시고요. 한국외대 작년에 그래도 44명 뽑았었는데 올해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요걸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숭실대학교 별표 치십시오. 우리 학원에 일반적으로 중간반 정도 있었던 학생들한테 제일 해당이 많이 되고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숭실대. 수능 상위권입니다. 숭실대 정도 가시려면. 숭실대학교가 작년에는 나군에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나군에서 236명을 모집합니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작년에 실제 나군에 숭실대학교랑 입학 성적이 비슷했던 학교들은 올해 성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까하고는 반대가 되죠. 어떤 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써놓으세요. 100분이 지원 가능 성적대 문과 87에서 88대, 이과 84에서 85대 지원 가능한 동일선상에 있는 대학교의 합격자 성적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추합을 보실 거면 나군에서 여기서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가군에서 안정권 하나 쓰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군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나군을 추합으로. 나군을 추합 지원으로. 나군은 성적대가 제일 인천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걸쳐있는 학교가 200명이면 적은 것 같죠? 2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상위권 대학교는 평균 경쟁률이 5대1 나오기 힘들지만 이제 숭실대, 당국대, 세종대, 국순세단 쪽으로 내려가면 경쟁률이 10대1까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모집 인원이 200명이 증가가 됐어요. 평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가 나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성적대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거 주변에 약간 떨어질 겁니다. 요거 감안해서 보시고 군별 모집 이동에서는 주요 대학교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다른 대학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1페이지에 가시면
주요 대학 정시 군별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473, 나군이 주력군이죠. 886명, 다군이 165. 그러면 건대를 목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모집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군에서 합격 전력을 세우시고 가군은 추하권을 보시는 겁니다. 모집 인원 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분할 모집하는 학교 볼까요? 서울시립대에 내려오시면 가군에 858명, 나군에 123명, 가군에서 합격 전략을 세우셔야죠. 가군이 주력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군은 추하권을 노리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가나 다군을 골고루 분할해서 뽑는데 다군에서 안정권을 쓰기는 힘들어요. 왜? 다군에 중앙대 정도 쓰는 아이들이면 가군에서 보통 어디 쓰는 아이들이냐면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나군에서 연고대 쓰는 아이들이 다군에 쓸 데가 없으니까 왕창 다 중앙대로 와놓고 가군, 나군 붙으면 왕창 빠지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빠져도 다군의 합격자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 나, 다군에 홍 뽑든지 중중 뽑든지 같은 학과를 뽑을 수는 없어도 실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모집 인원이 경영학과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죠. 중앙대 요새 경영만 키우죠. 인문대학 다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뽑고 경영을 여기서도 뽑으면 여기서 붙는 아이는 여기 가면 떨어져요. 100%.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가, 합벌 데이터가. 여기도 넣어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합격군은 앞쪽에, 단 앞쪽에 안 뽑거나 나군의 인원수가 가나로 뽑으면 많은 군에서 합격 전략, 좀 적은 인원에서 추합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군별 모집, 분할 모집 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가나 다 따로따로 뽑는 거, 분할 모집하는 학교 다 넣어드렸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 수도권 대학교만 따로 분류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뭐 우리는 지방 안 쓸 거니까 표를 볼 때는 43페이지를 보세요. 될 수 있으면 지방은 이과애들 의대나 수의대나 교대 쓸 거 아니면 안 보시는 게 낫죠. 국공립대학교 몇 개 빼고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가겠습니다. 주요 대학교 3개년 분별 경쟁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와, 선생님 경쟁률이요? 너무 세요. 그래서 몇 대 몇인데? 그랬더니 8대1이요. 너 수시 썼던 학과는 몇 대 1이니? 100대 1이요. 뭐가 더 높죠? 수시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수시 때 50대 1, 100대 1을 받던 학생은 정시 때 8대 1이면 와, 붙겠는데? 자기 성적을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쟁률 몇 개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별표 치시고요. 자, 5번에 정시는 수능 성적이 합격을 결정한다. 어제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하고 통화를 학부모님하고 했는데 아이가 인천외고 출신이고 여기서 재수를 했는데 내신이 4등급인데 4등급인데 요번에 수능 성적 나온 게 경인교대 정도나 아니면 서울교대 쓸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혹시 내신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교대도요. 교대도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는 학생부 영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높죠. 특히 어디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 광주교대 이런 데는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나 아니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내신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시는데 거기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일반대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일반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대학교 서울대부터 서울대도 이제 일반대로 치겠습니다. 교대 빼고 뭐 예전에 당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가 내신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이 15%가 넘어가갖고 내신 안 좋았던 학생들, 수능 좋은 학생들이 떨어졌더니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내신 반영 비율을 6%로 줄여버렸어요.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제 교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내신의 영향이 없다. 자, 두 번째,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인 학교들이 많죠. 자, 우리 아이가 표준 점수로 일반 대학교 쓰는데 옆집 아이는 내신이 1등급인데 표준 점수가 500점 인하대학교 쓰는데 우리 아이는 502점 내신 4등급 누가 붙을까요? 네, 얘가 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청주교대를 쓴다? 얘가 붙습니다. 표준 점수 이렇게 두면 얘가 한 520 정도 늘어가요. 실제 반영 비율이 30%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대부터 연대고대, 성원대, 성균대 쭉 내려와서 일반대학교 목표인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4등급이에요, 외고 출신이에요, 과고 출신이에요, 아니면 요새 이제 자사고 출신이에요. 큰 의미 없습니다. 왜? 수능 100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다가 일부러 극과 차이 점수를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가천대 1, 2등급 때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이거는 1점 차이가 또 실질 반영 들어가면 0.1점만 이렇게 줄어요. 예. 표준 점수 1점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이다. 수능 성적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졸업생들, 우리 고3들은 상관없죠. 학생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졸업생들이나 아니면 삼수생들이 가끔 집어넣을 때, 선생님, 학생부가 10% 반영하는데 저는 내신 어떻게 들어가요? 네, 반영한 학교 중에 재수생들, 외대, 삼수생들, 연대, 고대, 건대, 가천대, 기타 대학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수능만 잘 보시면 끝납니다. 네, 수능만 잘 보시면 비교 내신이 되니까. 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반영합니다. 수능이 2, 내 내신은 2등급. 그냥 수능 성적을 반영하면 비교 내신. 두 번째, 2인데 얘 내신이 1등급으로 바뀔 경우도 있죠. 왜? 동일한 수능 성적대 중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재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반영한다. 거기 있죠. 네. 그럼 내 내신은 만약에 나는 다 2등급인데 우리 학과에 쓴 아이들의 평균적인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러면 내 내신은 3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목고나 자소가 애들이 무진장 와가지고 내신이 3등급, 얘 3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럼 잘 보세요. 특목고 애들이나 자소거나 수능을 정말 잘 본 아이들이 많이 오는 대학교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을 올려놓을까요? 내려놓을까요? 그렇죠. 내려놓죠. 왜? 수능 좋은 아이들을 뽑아야죠. 수시에서 누굴 뽑았으니까? 비교과 좋은 아이들, 내신 좋은 아이들을 뽑았기 때문에 수능은 비교과 좋은 아이들, 내신 좋은 아이들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자, 국어 AP와 수학 AP를 교차 허용하는 대학교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몇 점대에 걸려 있어야 되냐면 표준 점수 480 미만부터 인문계, 자연계, 자연계는 한 470까지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100분이 80 미만인 학생들은 평균 100분이 이과는 75% 미만. 자, 요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요,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성적이 100분이 90 넘어요.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 성적대가 이런 데 걸려있다, 이 미치다 그러면 국어 AP와 수학 AP 교차 가능한 대학교. 내년부터는 국어 AP도 없어집니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성적대가 조금 내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교나 또는 국공립대학교 중에 허용이 되는 캠퍼스들,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목표한다 그러시면 필수로 학교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대학교 무려 46개 대학교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 써실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치시고 이 성적대 걸렸는데 입시 설명회 일요일날 하는데 갔더니 배치기준표 줘요. 장판지. 지원 가는 성적대 봤더니 우리 아이가 480인데 A도 되고 B도 되고 A도 되고 B도 돼요. 수학 A, B, A, B. 근데 지원 가능성은 480으로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하다가 뭐 국어는 괜찮지만 수학 하나 예를 들면 수학 공부하다가 이과인데 수학을 A용으로 바꿨어요. A용으로 바꿨더니 얘가 표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130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배치기준표에 나와 있는 건요, A, B용을 감안하지 않고 문과는 BA, 이과는 AB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행복해지죠? 행복해집니다. 140 그냥 집어넣으면. 아이하고 집에 가면서 탕수육 먹습니다. 잘못하면. 예. 근데 이 130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감산이 돼야 되거나 또는 120점을 받고 들어온 B형 아이들한테 지게 되죠. 왜? 가산점 10%만 줘도 얘는 표준점수 120이 뭘로 바뀌어요? 132점으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 아이보다 얘가 높죠, 이점이.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A도 되고 B도 되는데 수학 B형의 가산점이 30%예요. A형 오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죠. 근데 어떤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A형을 봤는데 100분위가 90 떴어요. 국어는 70, 영어 80, 탐구 70, 70.
와, 충북대 되겠다. 고향이 충청도니까 가자. 이거 A의 90은요. 써도 의미가 없어요. 왜? 100분이 75만 와도 B형이 75만 와도 역전되죠. 30% 주니까. 역전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이 80인 아이가 국어 영어를 못 봤는데 그냥 충북대를 가고 싶어요. 이과니까. 국어 B형만 80이고 나머지는 4등급 4등급이면 얘 이거 30% 줘버리잖아요. 100분이에 30%. 100이 넘어가죠. 100이 넘어갑니다. 38에 24. 그죠? 그러니 A형 100마지노가 와도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학교별로 몇 %의 가산점을 주는지 A, B형의 교차 허용대학교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뭘로? 프로그램으로. 배치 기준표로는 못 봐요. 아셨죠? 계산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탐구 하나로 대체해준다. 이거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두 개 틀린 아이들이나 또는 뭐 중하위권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를 받고 사탐을 봤는데 사탐 두 과목을 두 개 다 잘 보면 정말 해피하죠. 근데 올해는 사탐이 쉽게 나온 과목들이 난리가 났죠.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7밖에 안 나오죠. 표현접수가 64. 써먹을 데가 없죠. 그런데 이거 98에 64. 그나마 탐구라도 잘 봤으니 좋은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탐구 반영 비율 높은 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이과는 탐구 반영 비율이 높죠. 30. 근데 문과는요. 적은 데는 14%밖에 안 주죠.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탐구 다 맞고 표준 점수 우와 높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생기죠. 얘는 97로 좋은데 하필이면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상담하다 보면 얘는 97인데 얘가 70이에요. 하나는 80인데 하나는 60이에요. 두 개 보통 합치죠. 우리는 계산할 때 두 개 영역 반영 합치면 평균 100분이 얼마 나오니까 70으로 바뀌죠. 네. 자, 이럴 때 보통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성적이 극과 극이에요. 이럴 때 제2외국어를 본 아이들은 제2외국어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빼고. 근데 이거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원서 쓰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져가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돼요. 진학 어플라이나 아니면 유해 어플라이 원서 접수하실 때 제2외국어를 하냐 안 한다 체크만 하시면 지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 아이들은 제2외국어로 다 했지. 100분이 80대 미만인 학생들 중에 제2외국어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이 아이들 중에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 60에 하나 95 하나 50에 하나 100 올해 100은 없으니까 97로 할게요. 자, 이럴 경우에 두 개 들어가면요.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엄마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와 1등급 97 와 앞에는 안 보이죠? 333은 안 보입니다. 얘만 보입니다. 성적표 보실 때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특히 고3 부모님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성적표 갖고 오셨는데 이과인데 국어 1, 수학 3, 영어 3, 탐구 3, 3 근데 엄마는 1만 보이죠. 와 이야 100분이 96 우리 딸은 잘했어. 근데 이날이 안 나온다 할 때 엄마 저하고 싸우죠. 왜 안 나오냐. 국어가 1인데 왜 안 나와? 안 나오죠. 반영 비율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게 지금 탐구원이 한개 반영대학교를 고민하셔야 볼 때는 누구냐면 극상충부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제2외국어를 봤는데 탐구 하나 못 본 학생들은 웬만한 학교는 다 들어가요. 서울대 빼고는. 그죠? 서울대는 올해부터 제2외국어 반영 안 합니다. 고대, 연대 다 봐요. 그리고 누구? 중하위권 학생들인데 탐구 2개 봤는데 하나 아작이 났다고 하죠? 하나는 대박 났어요. 95. 얘 끌고 들어가야죠. 하나 보는 학교만 선택해야죠. 어디?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만 보는 학교? 우측에 있습니다. 하나, 두 개 같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강남대, 가천대, 당국대 천안, 건국대 글로컬 경기대 하나만 반영합니다. 내 성적이 100분이 80대. 단, 왼쪽에 보는 학생들은 100분이 96 이상인 학생들은 왼쪽 쳐다봐야죠. 수도권대학교 중에 건대, 경희대, 고려대 100분이 93% 이상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제2외국어 반영해줍니다. 문과 학생들이에요. 이과는 아니고. 감안하셔야 돼요. 단, 오른쪽으로 가시면 문이과 다 해당됩니다. 하나 박살났는데 하나 잘 보는 학생들은 굳이 두 개 평균 내서 두 개 있는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 보는 학교 쪽을 선택해라. 그런데 국영수를 다 잘 봤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차라리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를 100분이랑 한 75대 깔아줬으면 엄마 아빠 고민 안 하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탐구 하나 들어가서 평균 100분이 올리면 되는데 시험 봤는데 국어 100분이 90에
수학 100분이 90에 국어, 영어 100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맨날 듣기도 안 되는 애가 90 받아갖고 와갖고 탐구 봤더니 하나는 90인데 하나가 40이에요. 얘 공부 안 해가지고. 하나 반영을 할 게 쓰긴 아깝죠. 2개 반영을 할 게 써야죠. 어디로 가시면 돼요? 이러면 탐구 반영 비율 15% 미만인 학교를 찾아야죠.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탐구 반영이 20%인 대학교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 중에 탐구 반영 비율이 적은 학교를 찾아서 쓰시면 100% 붙습니다. 반영 비율 때문에. 그래서 잘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다 해주시죠. 저하고 상담할 때는 50분 갖고도 부족한 아이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네. 밥도 안 먹고 계속 봐줘야 돼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찾았다, 여기. 네. 근데 올해 가장 그 힘든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건 뭐 올해도 아니고 매년 그런데,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 문과인데, 국어 100분이 90, 수학이 98, 영어가 75, 문과인데, 탐구가 90, 95. 미치는 거죠. 영어는 문과, 이과 공통으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중요한 과목이에요. 제일 힘든 학생들입니다. 올해 배치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과인데 국어 100분이 75, 수학 100분이 96, 영어 100분이 96, 탐구 100분이 80. 문과는 대부분 국어 반영 비율이 30이죠. 감점 무지하게 나오죠. 학교 찾아야죠. 어디로? 수학, 영어 반영 비중 높은 학교를 찾아야죠. 대표적인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숭실대. 수학 반영 비율 무지하게 높은. 그래서 비율을 다 뒤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올해 정시에 대한 특징은 무조건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인데, 정시에 지원하실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바로 표현접수와 100분입니다. 예전에는 100분이 반영된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홍익대학교도 100분이었고, 숙대도 100분이었고, 뭐 항공대도 100분이었고, 대부분 다 100분인데 요새는 다 표점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올해 정시 지원할 때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 내가 문과, 이과, 자,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시험을 봤는데 탐구를 잘 본 학생들은 성적표 감안해서 혹시 표점 반영대학교가 안 나온다면 100분위 반영대학교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교들은 이 탐구 영역을 환산 점수에서 다 줄여줘요. 그런데 중하위권으로 내려오면 얘가 받은 걸 그대로 다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100분위 대비 표점은 탐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대비 탐구가 높은 학생들은 100분위 반영대학교를 찾으시는 게 좋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올해 영어가 좀 어려웠죠? 영어가 높은 아이들은요 무조건 표준점수 반영대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같은 라인에 있는데 국민대와 숭실대와 강국대와 광운대가 있어요. 표점을 반영하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서로 틀려요. 전부 다 지원 가능한 성적인 표준점수는 495점대 나왔고 100분위는 한 87대가 나왔어요. 어디 쓰는 게 유리하냐 봐야 돼요. 뭘 가지고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따져보고 100분이냐 표점이냐를 따져보고 지원하셔야 돼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넣어주니까 지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쓰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처음에 배치 상담 받으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표점 반영이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 따져보셔라. 탐구 영역을 상대적으로 국영수보다 높게 받은 학생들은 100분위 반영대학교로, 수학 또는 영어 잘 본 학생들은 표점 반영대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별표 치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2번 영역별 반영 방법 및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라. 자, 대학별 환산 점수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합니다. 네, 기계가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끔 잘못 보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교 환산 점수가 900점인 학교가 있고요, 1000점인 학교가 있고요, 600점인 학교가 있고 500점.
쭉 내려가서 100점인 학교가 있습니다. 100점. 이제 수능만 놓고 볼게요. 수능만. 1000점 만점인 학교인데 제 학교 환산을 돌려봤더니 내가 부족한 점수가 지원가능 성적은 960인데 내 성적은 950, 한 5점 나왔어요. 근데 지원 불가 떠요. 잘 들으세요.